유튜브를 제가 제작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빔을 쏴서 여기에 글씨가 원본 책이 나오면 그 책을 한문으로 설명하느라고 독자께서 좀 보기가 지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좀 제가 아이템을 바꿔갖고 실전에 필요한 사주 풀이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 지금 한문으로 써놨죠. 한문으로 써놓은 이유는 써놓고 제가 안 읽어드리고 당신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읽어서 해석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읽고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격국과 억구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저는 공부할 때,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지금 50살, 제가 꼭 논문을 딴 지는 90, 논문을 딴 지는 한 7, 8년 됐군요. 그런데 공부한 지는 12년 더하기 8년 하면 20년. 그래서 석박사 따느라고 1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 따놓고 좀, 딴 것을 하다가 다시, 사주를 또 강의를 하게 되고, 그 대신 책은 넣지 않았어요. 계속 손에서 명리책은 넣지 않고 있다가, 넣지 않은 것보다도 이 원문을 가지고 전부 설명을 드렸죠. 저 빔을 쏴서,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용심 분석을 한답시고, 이걸 적천수 억부론에, 적천수는 주로 억부론이에요. 512개 명조와 원문을 설명했더니 들으시는 분들이, 듣고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셨던 모양이에요. 너 잘났어 라는 식으로만 생각하셨는지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꿔서 제가 좀 유튜브를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런 거 격국론이니 억부론이니 하는 거 하도 많이 떠든 것보다 회자가 돼 있기 때문에 깊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크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해 주셔야 큰 차이가 무엇인가를 좀 알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격국론을 부정하신 저희 사부나 마찬가지예요. 임철조 선생께서 적천수 천밀 지으시면서 당신의 명조를 이렇게 뒤에서 무어 병호 대단하죠? 제가 임진 이렇게 놓고 걸룡 38년 이거는 한글로 쓸게요. 걸룡 38년 4월 18일 진시생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사주를 풀이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격국론에 대해서 부정을 하죠. 격국무용론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격국론은 억부론과의 얼마나 먼저 태어나냐? 딱 100년 차이 나요. 임철조 선생보다 100년 같은 청대예요. 같은 청대인데 심해천 선생이 지으신 자평진전은 이 양반이 지은 적천수 천미보다 100년이 앞섰다는 것. 그럼 적천수 천미가 처음에 내용이 이러냐? 아니에요. 처음에 원문은 경도라고 지으셨다는데 여기는 경도가 없어요. 제 논문엔 경도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이 나돌기 시작했어요. 요 지지해서 요거. 그 다음에 세주가 나돌았어요. 예, 세주가 나돌고 그 다음에 증주가 나왔죠. 그런데 이 징의에서는 요 세주를 빼버리고 설하고씨는 요 세주 없이 이렇게 자기가 임철조 선생이 글을 써놓은 걸 딱 옮겨 놓고서는
이건 내가 쓴 거다 그리고 자기가 증주했다고 그래요. 예,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설하고 선생님을 설하고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심여첨 선생이 지은 이 자평진전을 가지고도 평주를 냈는데 형편없죠. 예. 예, 그래서 이 격국은 뭐냐면 왕조 시대에 나왔던 거예요. 지금도 제 논문에는 없지만은 일본 황태자 비의 명조 격국이 딱 돼 있어요. 이건 여자로서 최고 좋다. 좋은 거래요. 재관만 딱 있어갖고 그 사람 안에 앉아서 사회활동 안 하고 그냥 왕비요라고 살았죠. 사는 거죠. 지금 그 일본 왕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주가 제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정말 사례 명절에 있는데 그냥 격이 그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세대는 부딪히고 깨지고 하다 보면 인생 다 그냥 사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서 재관으로만 딱 돼 있으면 식신도 있고 편인도 있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자평진전이라는 원리는 뭐냐면 그 대신 이 자평진전의 격국과 적처수 천미의 억부로는 어디서 나왔냐? 연해자평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연해자평. 이건 언제 나온 것이냐? 송나라 때예요. 이건 청대고요. 송대, 그러니까 남성시대, 저 북송이 아니라 남성시대에 서대승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냐? 이 격국도 주로 격국이에요. 다 격국이고 신살 있고 뭐 있고 다 있어요. 격국 신살. 그 대신 조금 한 일부분에 요 중화론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저도 이걸 봤는데 중화론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그맣게 걸쳐 있는 것. 심여천 선생은 여기서 격국을 빼고 신사를 빼버렸죠. 여기는 중화를 위주로 하면서 격국을 빼고 신사를 빼고 네. 엑기스만 쭉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지금 역학계에서는 이 격을 지금 주로 해서 푸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무시 못해요. 예, 그것도 무시 못해요. 예, 그러면 저희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공부를 깎으로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대학원 석사과정서부터 이걸 중화, 억부론, 적처수, 천미, 뭐를 번역을 했냐면 요 세주, 역주라고 그래요. 이 역주를 번역해서 석사를 땄고, 박사는 번역 논문이 없으니까 이 원문에 있는 걸 모든 걸 엑기스를 해서 적천수 천미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썼냐? 중화론에 대해서 썼어요. 이건 오직 중화론이니까요. 중화론이란 중화란 곧 춘추 전국 시대에 공자 손주인 자세라는 분이 계세요. 이거에서 딱 뭘 썼냐면 중용이라는 걸 쓰셨어요. 중용. 이거 용자는 쓸 용자에서 나온 거예요. 가운데를 짚어 쓰라는 거예요. 그 대신 중이라는 건 이 양반의 할아버지도 중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용 사상에 의해서 중화가 나왔고, 이것은 격국론은 왕권주의예요. 봅시다. 이 격국론에 대해서 위주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중화론은 이미 저도 했고 많이 했으니까. 자, 격국론은 어떻게 된 거냐? 제 사주를 가지고 할까요?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딱 됐어요. 예. 이 양반이 당신이 지금 어디에 이 사주가 들어있냐면 합관유살장. 스스로가 합관유살장이 어디 있을까요? 살을 남겨놓은 장. 차례를 한번 볼게요. 그럴 거 없어요. 여기 제가 써놨으니까. 아래의 명제는 본 연구자와 역학기를 이끌어주신 임철천 선생님께서 직접 적천수 천미 합반유살장에 올려 스스로 본인의 팔자를 해석하시면서 후학들이 명리학의 미신이 아니라고 증명했다. 물론 본 연구자도 철저님의 이와 같은 설득력에 넘어간 사람이다 라고 했죠. 자, 이 양반이 자기 것을 설명을 하시길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자, 나는
여기 원문이고 여기에 있어요. 이 명조는 철저 나 자신의 명조다. 역시 긴 여름에 5월이죠. 예. 긴 여름에 태어난 앞에 명조, 여기 요 앞에 명조가 하나 있는데 이 명조는 계사생이 아니라 계축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축토 속에 이 임수가 뿌리를 내렸어요. 멀리서. 근데 이거는 임수가 이 진토 속에만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찌감치 출세를 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명조는. 계축생이라. 이 양반은 계사생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 글자만 바뀌어도 천년의 차이가 난다. 무릇 축토 안에는 북방의 습토가 포함되어 있으며 충분히 병화의 명렬함을 시켜줄 수 있다. 그럼 이게 격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나 당신은 격으로 얘기하면 양인격이 되라는 거예요. 양인격이죠. 그리고 어렸을 때 자기 아버님께서 점을 보는 사람한테 점사를 보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 아이, 그래 이 당신의 사주를 떡 불러주면서 이 아이는 어떻고 써 하고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점 보신 사주팔자 보신 분이 대기격이다. 양인격에 편관 7살이 여기 시상에 있으니까 시상일이 편관격에 이 임수를 씀으로써 이 대운은 보지도 않고, 물론 자평진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격만 설명했지 대운 설명이 없어요. 네. 격만 딱 갖추면 이 사람은 이런 격으로서 부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요건 테스트지만 다음에 자평진전 평주가 아닌 자평진전만 가지고 사례명조 심혜천 선생이 한 걸 한번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 사주가 억부론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봐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격국론은 뭐냐? 이건 이제 빼고 격국론은 뭐냐? 왕권이에요. 왕권 시대에 있던 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본에서 왕후를 뽑을 때 사주를 보고 뽑으면 아주 사주 틀이 깨끗한 사주를 뽑아요. 예. 식재관이 딱 붙었거나 재관인이 있다든지 해서 딱 사주 틀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운하고는 관계없어요. 왜? 사주만 딱 틀이 좋으면 그 궁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사니까 대운이 필요 없잖아요. 대운이 뭘 필요해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100년 후에는 사회가 많이 바뀌었지만 이 양반 시대, 이 심해천 양반도 벼슬 얻은 양반이 심첨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역대에 사주책을 낸 사람, 장남씨라든지 요 양반의 조금 위에 있는 심해천 말고 누구죠? 적천수 저걸 지은 양반인데 심해천 말고 지금 내가 심해천, 이 양반 심해천이 맞나요? 또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좀 이따. 그런데 그 양반도 벼슬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각주를 쓴 것도 주원장의 무엇을 책사를 했던 누구예요? 그 양반이 졌다고 또 슬쩍 대피를 했는데 그게 아니죠. 자, 서로가 편주 말고 적선수 지벼를 지으신 그 양반이 누굴까요? 예, 그래갖고 일단 이 적천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후대 와서도 선하고 이후에도 반자단, 곽홍금, 이철필, 종이명 등이 있죠. 참 많죠. 적천수가. 이 왕권이에요. 그러면 이게 격국이 계속 흥했으면 여기에 주석서가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이때 격국은 설하고 중주로서 끝이에요.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번역서만 나온 거죠. 중국에서는 이걸 안 써요. 격국을. 격국이 맞았다면 수없이 이렇게 많이 나왔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우리나라는 격국을 쓰니까 또 저도 격국을 해보니까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서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강의는 격국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원본을 가지고요.
완권 강화시돼요. 그럼 이때 지금은 뭐예요? 사, 농, 공. 이게 네 가지예요. 그럼 이 집안으로 태어났으면 영원히 이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졌으니까요. 그냥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럼 사주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나 같은 사주, 같은 날에 태어난 사주가 일로 들어가면 그냥 그 집안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 요즘 세상에나 이렇게 지금 넓은 그 직업이 3만 가지가 되는 세상에서 사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지. 옛날로 얘기하면 상관격 하면 격을 그냥 보지도 않았잖아요. 파격이라고. 근데 요즘은 똑똑한 게 파격이죠. 물론 심해천 선생도 상관격에 대해서 문인, 책사들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똑똑하니까요, 상관격이. 오죽하면 상관이라는 게 뭐예요? 윗사람을 깨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격을 심해천 선생도, 심해천이 맞나요? 이거 참 큰일 났네요. 심해천인가요? 예, 개국공신 유백원 씨가 각주를 했고요. 심해천 선생님 맞을 거예요. 또 한 분이 계셔서 그래요. 심진사 또 네, 그래갖고 일단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왕권에 기반을 둔 격을 찾은 거예요. 그 집안에 일단 월에 태어났으면 이 월에요. 얘를 신경을 안 써요. 이 바운다리 내에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투관된 이거 빼고 투관된 오행을 가지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육신을 잡기만 하면 돼요. 육신을 딱 올라온 게 정관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정관은 좋은 격이죠. 정격이죠. 그러면 이걸 격을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정제 아니면 정인을 쓰는 거죠. 흉신과 길신을 따져갖고. 근데 여기 상관이 딱 떴다면 이거는 제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한되고 없는 게 아니라 눌러주는 거죠. 여기 상관이 딱 떴으면 여기나 일주 빼고예요. 일주 빼고 여기나 여기에 정인이 딱 있으면 이거는 제하고 눌러줘서 좋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파격이다 라는 거예요. 패격이다. 패격. 쓸 거 없다. 그리고 이 지지는 어떻게 한다? 보지 않는다. 단 유일하게 이 월에 와서 형충파해하는 거, 운에서 형충파해하는 것은 본다. 이 옆에서 충하고 파하는 것은 그냥 놔둬 둔다. 왜? 지지는 움직이지 않고 천간은 움직이니까. 그런데 아까 이렇게 해서 사오는 이거 반국이 돼요. 그런데다 이거 화국이 많으니까 되는데 제 사주 하나 빼드릴까요? 저는 신묘생이에요. 을미월이고요. 개축일이에요. 신유 시죠. 그럼 이 미월에 태어났으면 이게 편관격이에요. 왜? 천간으로 뜨지 않았어도 사주에서는 보니까요. 이 미월에 사실 을목이 올라와 있어요. 네, 이게 뭐예요? 을정기가 있으니까요. 기. 그럼 이게 토로 쓸 거냐? 정화로 쓸 거냐? 이거 중기에 이거 3일밖에 안 돼요. 을목은 이거 9일이에요. 9, 3, 18이에요. 그러면 이 정기는 잘 못 써요. 그럼 이게 여기니까 써요. 을목이 넘어왔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식신격이에요. 편관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묘미 합을 해서 이거는 이 월주가 합을 하면 이건 인정을 합니다. 합을 해서 식신이 강해졌어요. 그런데 여기 신금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편인이 있죠. 도식을 해서 바꿀 찾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가만히 있으면 한량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한량이에요. 정말 죽어라 하고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면은
그거를 성공을 해요. 그만큼 남들보다 몇 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격으로 따지는 거예요. 대우는 안 받습니다. 예. 근데 이 지지 또 보세요. 이 지지. 또 유축 근국을 이루죠. 요것도 뭐 기축이라고 해서 요것도 톤데 요 백호예요. 백호살 여기 올라와 있죠. 이거 완전 쌍놈 사주예요. 네, 피 묻힐 사주예요. 옛날로 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육점 아니면 회집밖에 못해요. 그런데 유축 근국을 이루어서 편인이지만 근국을 이룬 바람에 일주가 힘이 있어갖고 공부로 편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편인격은 아니에요. 편인격 같으면 더 안 좋아요. 다행히 식신격이라는 것 때문에 편인의 성질은 있지만 식신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풀어쓴다. 어려서는 이 편인 짓을 많이 했죠. 편인이 나쁜 해악이 뭔 줄 아세요? 악습, 폐단. 편인이 여기 딱 올라와 있으면 이거 편인 제한 못하면 게으름뱅이. 남자 같으면, 여자 같으면 남편 복 없는 거. 네, 격국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전 지금 대응 설명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는 정식으로 제가 유튜브 강의할 때는 격국론부터 하겠다. 그리고 격국론 끝나면 다시 억부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샘플용입니다.